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에는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7호 4월 9일자 거네요. 풍성한 iOS 관련 소식을 모은 뉴스레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iOS 16.4 업데이트도 됐고 WWDC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첫날만 애플파크의 일부를 초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온라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언제쯤 오프라인으로 가서 즐겨볼 수 있을까요? 6월 5일부터 9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KWDC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니 요 내용 기다려주시고 7월 18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분류별 소식들 오늘도 한 45분 이내로 잘라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iOS, iPadOS, watchOS 앱을 제출할 때는 X코드 14.1 이상으로 빌드해야 한다는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하는데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pp Store Submission Requirement Start April 25. 해서 iOS 16, iPadOS 16, watchOS 9 관련된 소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Reality Pro에 대한 루머입니다. 너무 기다려져요. 과연 올해 WWDC에서는 소개가 될까요? 애플 Reality Pro 영롱하군요. 영롱해요. The Story So Far AR 킷 AR 킷에 이어서 VR까지 나올 것인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이게 나온다면 확실히 개발할 것들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재미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루머인데 항상 그렇듯이 나와 봐야 알겠죠. 지금 아직 4월인데 벌써 6월 초에 대한 이 루머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2개월을 지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군요. The iPhone 15 Specs and Features. 루머니까 뭐 재미로 하지만 근거 있겠죠. 뭐 이런저런 디자인과 내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pple is killing the iPhone. 그 다음은 일반입니다. 파일 앱에 숨겨진 기능들. 파일 앱. 저 써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다뤄야겠군요. 네, 10 hidden feature of iOS files app you have been missing. 유튜브 각이군요. Scanning and storing document. 그리고 compressing and uncompressing file. 그리고 merging and compressing PDFs. 이런 게 있군요. Adding search token. Creating collaborative folder in iOS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해서 쭉 10가지의 기능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파일 앱을 잘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자기 사진으로 파인 튜닝해서 디포럼을 활용해서 밈 영상으로 디퓨즈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Creating personalized animated meme using fine-tuned text image model.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generate mask of video 해서
오, 엄청 상세하군요. 와, 엄청나네요. 정말 윤리적으로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전히 챗 GPT 사례가 공유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글입니다. 사실 구글링도 들어맞지 않을 수 있었고 위험하죠, 여전히. The hidden danger of ChatGPT in iOS development. 네, 그래서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오류에 대한 경고는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폼 앱을 까는 글입니다. 많이들 써보고 계신가요? 바와 까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도 까는 글이 있다니 가슴 따뜻해지는군요. 네. Why Apple's newest app sucks. 오, 프리폼 Unlimited Power 스타워즈의 네. Sticky Notes at all. Not boring stuff, but final thought.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미로를 벗어나지 못해서 써보지도 못했네요. The macOS Ventura update is much bigger than we expected. 벤츄라의 13.3 업데이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User approval before accessing SD card. 네. Removing image background right in freeform. 와우. 네. 백그라운드 지우기가 된다는군요. 더 있는 건가요? 네. For new series boys. Arabic. Hebrew. 네. Show. 해서 쭉 10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스위프트 5.8이 공식 릴리즈 됐습니다. 이제 스위프트 6로 넘어갈 마지막 단계인가 봅니다. 드디어 스위프트 6가 나오는 걸까요? 스위프트 5.8 released including doxy, package manager에서 쭉 있습니다. 동시성 모델에서 지원하는 액터 모델에 대해 초기에 제안했던 칼 휴잇 박사의 개념부터 설명하는 글입니다. 예전 영상도 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동시성 모델에서 지원하는 액터 모델. 잘 모르는 부분이라 Introducing to actor in Swift Origins and background 설명이 되는군요. Actor in Swift 뭔지 나오고 네 비지 커피숍 약간 바쁜 커피숍은 어싱크 동시성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제죠. 그런 걸까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운영체제 수준에서 동시성, 프로세스와 스레드 등을 설명하는 글이네요. 엄청 상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Concurrency, process, thread, and everything else. 네, 사실 개발을 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공부를 하려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개발을 해도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엄청 상세하진 않지만 뭐 개념과 어떤 태스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저도 설명으로 잘 담아봐야겠습니다. 콜렉션을 활용해서 그룹을 연결하거나 정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딕셔너리 그룹핑 바이는 써본 적이 저도 없네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Group and sort swift collection like a pro. 그럴 일은 많았는데 왜 그렇게 쓰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네, person 있고 dictionary grouping by 이름과 city가 있을 때 스톡홀름이 2명 네, 키 스톡홀름 value 2 이렇게 group by city extension 해서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룹 바이 하는 방법이군요. 놀랍네요. 이 정도 예외 상황을 안전하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은 드물지만 필요할 때가 있었죠.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요. bearing data type인 코더블 코더블로 하는 거군요. 네, 코더블에 대한 설명이었을까요? 뭐였죠? 이 정도 예외상. 아, 예외상황. 아하. 네. 네. 모달 앤 코더블 스트럭트 해놓고 뭘 처리해 주는 거죠?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코딩을 할 때 뭔가를 저렇게 빡세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네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Swift UI 때문에 도입된 방식이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는 기능이죠. How to use OpenQ type in Swift for more flexible and reusable code. 이게 Swift UI 때문에 도입된 거였나요? 네, Shape 프로토콜에서 Why would you do this? 왜 이렇게 하는지 OpenQ 타입 일단은 이 모호한 타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먼저 공부를 해야겠네요. OpenQ 타입을 먼저 공부합시다. 정규 표현식 빌더를 활용하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간간히 나오는군요. 정규식 import regex 써서 네. 좋은 예제들이네요. 이메일 패턴 정규식 하는 법 하면 나올 법, 핸드폰 하는 법 이런 것들. 네, regex를 쓸 때 정규 표현식을 고민을 해서 쓰기도 하고 아마 요즘에는 이메일 써서 만드는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자주 쓰는 정규 표현식으로 보이는 것들의 예제를 쓸 수 있겠습니다. 제이슨 디코딩 할 때 꼭 스트럭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죠. 근데 스트럭트만 해봤네요. Use an enum to decode JSON. 네, 이런 JSON이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스트럭트로만 했는데 이게 enum으로도 되는군요. 네.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되는 거 보니 신기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How to change JSON key by using Swift coding key protocol.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서버에서 제이슨이 내려올 때 스위프트스럽지 않게 그리고 키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때 그 키를 코딩 키를 써서 네, 이렇게
제이슨에서는 validated라는 키 값으로 내려오지만 나는 is validated라는 값으로 쓰고 싶은데 하면은 코딩 키라는 걸 써서 is validated는 validated라는 코딩 키가 이렇게 제이슨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얘로 하고 그 디코드 할 때 for key is validated에 대한 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고도 깔쌈한 예제네요. 네. 패턴. 미래에 어떤 요구사항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구현할 필요는 없죠. 어디까지 계층을 나누고 어디까지 추상화해서 분리할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죠. 당장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설계하면은 나중에 구현도 안 될 것까지 미리 에너지를 쓰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이분 까칠한 스타일 글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클린 아키텍처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극단적인 4가지 성향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떤 도구나 방식이든지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Everything is business logic. Does anyone here speak English? 네, 뭐죠? 엄청 기네요. 그 4가지 유형 어디 있나 보고 싶네요. 거의 줄글인데요?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솔리드 예제를 정리해준 전형적인 글입니다. 예제가 짧고 한정적이라서 저런 방식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네, 솔리드죠. 단일 책임의 원칙, 오픈 클로즈, 싱글, 요런 해서 솔리드 원칙에 대한 예제가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객체지향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저는 솔리드에 대한 개념을 많이 외워서 실제 코드로는 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뭐지? 근데 여기처럼 코드로 작성된 걸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 코멘트처럼 저런 방식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코드가 이 의미,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는 건 이런 거다.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멀티 테넌트 앱을 만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코드가 꽤 많은데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멀티 테넌트 앱이 뭐죠? MVVM with coordinator and builder pattern and dependency injection in Swift. 달달한 키워드가 많이 있네요. 코디네이터와 빌더 패턴으로 만들었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했나 봅니다. 네, 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코멘트대로 아키텍처는 없는 상태로 코드를 쭉 설명해 주신 그런 글입니다. 해당 키워드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코드단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 개발자가 코파일럿을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정리했네요. 다국어나 정규 표현식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달달하죠. Mastering GitHub Copilot Tips and Tricks for Swift Developers. 오. 네. 아하. 그렇군요. 얘를 써야 되는군요.
저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는군요. 네, 그래서 그 뭐 팁과 트릭들 있겠죠. 뭐 어떻게 요청하면 뭐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봐야겠습니다. 기존 앱을 TCA 구조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마이그레이션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 Migrating to Composable Architecture, 네, Decomposable Architecture 1.0. TCA 공부해야지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핫하군요. Intro and Result 해서 Before Migration 케이스 example들이 있고, 오,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군요. 코드에 대한 어떤 구조였다. 아, 요런 자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After Migration 케이스 example, 케이스별로. 나중에 이거 시간 내서 봐야겠습니다. 유난히 아키텍처 글들이 많네요. Swift UI가 뷰 모델이냐라고 물어봤나 본데 저도 Swift UI는 뷰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죠? The many flavors of unidirectional architectures in Swift. The case against MVVM Swift. The view is the view model already, so MVVM is unnecessary. 필요 없다. 네, coupling problem. 오, 이거는 지금 읽어서는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아키텍처 관련된 글. Implement coordinator pattern to handle your app flow. 코디네이터 패턴으로 앱 플로우 다루기. 여기도 코디네이터 패턴이군요. 이거는 UIKit에서 하는 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iOS MVC isn't bad architecture. 역시 구관이 명관이죠. MVC가 나쁜 게 아니고 나중에 MVC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what makes architecture a good architecture? Avoiding massive view controller. 뭐 MVC가 가진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면 충분히 MVC도 좋은 아키텍처일 수 있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글 같습니다. Swift UI 레이아웃들을 정리한 글이네요. 레이아웃들을 정리했다고요? 뭐죠? 옵셋, 얼라이먼트, 네임스페이스, 스크롤 뷰, 레이아웃 프로퍼티, 얼라이먼트 가이드, 리비짓, 트랜지션, 레이아웃 프로토콜. 화면 그리는 데에 어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군요.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맥용 Swift UI 앱을 만들면서 편집 가능한 텍스트 뷰를 구현한 방식입니다. Making macOS Swift UI text views editable on click.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글이군요. Observed Object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풀이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Swift UI The Unsafe Observed Object Quiz. Do you know when is safe to use observed object? Are you sure? Question 1. 너무 좋은데요? 질문. Question 2, Question 3, 4, 5. The answer.
그렇군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erved Object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지 저 질문들에 답을 해보면은 좀 더 확신이 생기겠네요. Handle new tabs and window pop-up with WK WebView using SwiftUI. new tab과 윈도우 팝업, 웹뷰이죠. SwiftUI에서 저걸로 하는 방법. 셋업, 네, redirection, simulated pop-up window natively. SwiftUI에서 웹뷰를 많이 안 써봐서요. 테스팅해서 이렇게 쓰면 되나 봅니다. Handling status bar color scheme and visual visibility in SwiftUI. 오, Handling status bar color. 네, 데모.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 못했어요. 툴바은 여기 아닌가요? 그냥 더 읽어봐야겠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색깔인가? 네. How to use core data for iOS with Swift example part 1. 코어 데이터를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쓸지가 스위프트 UI로 들어왔군요. 파트 1입니다. 뒤로 이어나가는 시리즈인가 봐요. 코어 데이터가 무엇인지 setting up 코어 데이터 세팅하고 네, fetching object 해서 네, 그냥 코어 데이터 그리네요. Swift UI에서 쓰는 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How the relative size modifier interact with stack view. 상대적인 사이즈 모디파이어 인터랙트 스택 뷰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군요. 네, 620에서 블루, 그린, 옐로우. 그린이 자보가 되네요. Relative proposed 옐로우. 네, 뭐 이런 컨텐츠 허깅 이런 문제가 있나 본데요. How to use Swift UI create stunning iOS app. stunning revolutionary framework. Swift의 설명인가요? How to learn Swift UI tutorial, article, documentation. How to create simple Swift UI app, create new project, add some movie data. 호호, API인가요? Create list view. 이렇게 해서 간단한 Swift UI 앱을 만드는 그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Sharing contents in Swift UI. share. 그렇군요. 쉐어 링크 만드는 거군요. 네, 쉐어 링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Using foreground style or tint to set text color in Swift UI. 맨날 헷갈리던데. foreground color 와 foreground color, foreground style. 네, 이렇게 되고요. foreground style, 스타일에서 linear gradient.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틴트. 네. 해서 틴트와 뭐 차이점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UIKit. 점점 UIKit 글들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뷰 계층을 더 깔끔하고 다루기 쉽도록 만드는 팁 5가지. 뷰 계층을. 네. 5 tips for a cleaner and more maintainable view layer in iOS app. Separate view and view controller. 뷰와 뷰 컨트롤러 떼놓고 스택 뷰 쓰고 one entry point 컴포지션 네 이렇게. 5번째 child view controllers 라고 합니다. UIKit 뷰를 만드는 API도 선언형 방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UI 컨텐츠 컨피그레이션. 그러면 SwiftUI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 UI 호스팅 컨트롤러. 네. 그쵸. UIKit에서 SwiftUI 쓸 때 썼던 UI 호스팅 컨피그레이션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콤바인 내용 중에 퍼블리셔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설명합니다. 콤바인 just sequence empty map filter. 네. 컴바인을 한번 제대로 파봐야 할까봐요. 어떻게 쓰는지는 알 것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파서 써본 적이 없어서. 네, 퍼블리셔 프로토콜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Using critical alert in iOS applications. critical alert. 그냥 alert 랑 다른가요? 아, 오. 커스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거겠죠? 네. 아닌가? 오. 크리티컬 알러트를 정말 만드는 방법이 있군요. 이게 되는 건가? 네. SPM 모듈을 정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2000 imports, organizing my apps, zip package manager module. 모듈화에 대한 시작 단계죠. 앱 파운데이션 앱 UIs. 재밌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되나 봅니다. GitHub 액션에서 swift CLI 명령을 써서 자동화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GitHub 액션에서 Automating Swift Command Line Tool Release with GitHub Action. 뭐였죠? GitHub 액션에서 swift CLI 명령을 써서 자동화하는 방식. 네. 명령을 써서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북을 연동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GitHub 액션 다음에 엑스코드 클라우드. 같은 곳인가요? 그러네요. 어쩐지. 네, 이렇게 2개 있습니다. 터미널 명령들 중에 조합해서 사용할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명령. 네. 명령어에 and, or,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그쵸.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스위프트 패키지 인덱스 프로젝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 스위프트 패키지 인덱스. 애플이 스폰서를 엄청나군요. 이게 뭐죠? 아,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처럼 그 코코아파처럼 검색하게 해줄 수 있는 게일까요? 와일로드 링커 옵션으로 앱 바이너리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와일로드. 네, 이런 게 있군요. Location Simulation in Xcode Simulator. 로케이션, 선생님. 이렇게 옵션에서 이 로케이션을 지역을 바꾸는 거군요. 로케이션 시뮬레이션. 네, GPS라든지. 이게 여기 있었군요. 이 스위프트 리가 만든 앱. 이건 뭐죠? 네.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비동기 코드는 테스트 코드도 타이밍을 가정해야 해서 더 복잡해지죠. 예제 코드로 좋습니다. Unit Testing MVVM, SwiftUI Async Await and Combine. The Ultimate Quality Assurance Squad. 테스팅하는 그런 예제 코드가 나오는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XSC 테스트로 UI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액티비티나 첨부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Swift UI with Majid. 네, 해서 이런 게 있군요. 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Swift UI로 만든 뷰라고 해서 테스트할 코드를 분리하자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How to unit test a view in Swift UI. Unit testing vs versus UI testing. Create app. 네, 분리를 하자 인 거군요. Wrap up. 뷰 모델 만들고 The view will call view model. 이렇게 분리를 하는, 네, 테스트할 코드를 따로 분리하는 게 좋죠. 맥용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디버깅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Network Extension Debugging on macOS. 디버깅 네트워크 익스텐션. 빌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할 때 타입 캐스팅을 많이 해야 할 때 간단한 익스텐션으로 편리하게 다루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죠? 테스트할 때 타입 캐스팅을 많이 해야 된다. 테스트를 안 해보니 전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에서 공개한 확장 가능한 텍스트 편집기와 렌더러 오픈소스입니다. 확장 가능한 편집기 렉서스 iOS. 오픈소스로 열었군요. 네. 스위프트로 밑바닥부터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저장소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죠. Writing a web browser from scratch in Swift. 와, the architecture. 네, 엄청나군요. 글도 엄청 담백해요. And part 1. 브라우저를 만드나 봅니다. 스위프트 새로운 기능에 샵 매크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파워 어설트 구문으로 테스트용 여러 어설트 구문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했네요. 아직 실험적인 초기 구현이지만 편의성 측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키시카와 카츠미 사마 데스. Introducing Swift Power Assert. 아하, Power Assert 이렇게 쓰는 거군요. 스위프트 코드를 보고 GPT API로 덕시 문서를 빌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개발자 문서도 GPT가 쓰는 시대에. 이 질문은 최근에 받았는데 나오는군요. 네. 이 글은 개발과 관련이 없지만 자전거 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글 다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이해가 쏙쏙 됩니다.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개발과 관련이 없지만 네. 뭐죠? 이게 모멘트. 오. 아, 와. 표현이 엄청나군요. 네. 놀랍네요. 애플이 인수했던 다크스카이 앱 화면을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인수했던. 아하. 다크스카이, 애플 웨더. 이렇게 다 분석해서 글을 써줬군요. 네. 마지막으로 앱 디자인 인스피레이션을 보면 오늘도 여전히 멋지고 예쁜 앱들이 있지만 어떤 게 좋은 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7호를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쑥 훑어보고 본격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읽어야 될 글들을 저는 마음속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도 정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